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도 역시 좀 간단한 글자인데요. 이 글자입니다. 바로 보시면 어떤 글자인지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죠. 자, 이 글자는 바로 가운데를 뜻하는 앙자입니다. 준 3급에 배정되어 있고 일단은 이렇게 씁니다.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하면 됩니다. 가운데가 좀 안 맞긴 했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 갑골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골문에 보시면 저도 뭐 똑같이는 그리기 어렵습니다만, 아이고, 이렇게 됐다고 칠까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이 있고 양쪽에 무언가 추 같은 게 달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제 자전에서는 이게 그 등, 그죠? 어깨에다가 무엇인가 양쪽에 짐을 메고 가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풀이가 있고 또 뭐 한자 마당이나 일본의 그 카도카와 자전에 보시면 이게 볼까요? 이렇게 죄수가 있는데 목에 칼이라고 하죠. 이걸 보통은 가추라고 얘기하는데 좀 어렵죠. 가추란 말이.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둘 다 어차피 예전 글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 자원을 찾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둘 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운데 무언가 사람이 차고 있는 모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뜻이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중심, 중앙의 뜻이 있어요. 뭐 이거는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마치다, 다하다의 뜻이 있어요. 끝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가운데 앙자에 지난번에 보셨던 재앙 앙자 있죠. 아, 이거 다음에 보는 건가요? 네. 우리 재앙할 때 우리 그죠? 재앙 제자 할 때 이 앙자를 보셨죠? 이것과도 사실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뜻은 아니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이 앙자에는 가운데 말고도 그래서 오래되었다 그 다음에 재앙 앙자와도 통한다라고 한어 대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쓰실 때는 가운데를 맞춰서 앙자를 보시면 됩니다. 중자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예쁘게 쓰시려면 가운데 쫙 맞춰 쓰시는 게 예쁘겠죠. 뭐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운데 앙자 자원풀이 잠깐 소개해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게 정말 칼을 뜻하는지 그죠? 가추를 뜻하는지 아니면 정말 짐을 들고 간 사람을 뜻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도 아직 남아있죠. 사람 인자가. 동자를 보시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앙자의 경우에는 한중일 삼국 뭐 글자체가 바뀌기가 어려울 정도로 간단한 글자입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이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앙이나 양이나 비슷하죠. 번체자도 뭐 똑같습니다. 간체자나 이양 되고요. 일본 신자체는 발음이 오 이렇게 하고 나카 바 정도로 훈독으로 읽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운데란 뜻이네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가운데 앙자가 들어가는 건 상당히 많죠. 중앙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좀 몇 개를 골라보았습니다. 중앙, 사방의 중심이 되는 한가운데, 그렇죠?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곳. 수학에서는 양쪽 끝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 이 정도 되겠고요.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진앙이 있죠. 떨릴 진자에서 이건 지진을 말하죠. 지진의 진원 바로 위에 있는 지점. 그러니까 보통 지진이 여기서 발생하면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진앙이 되는 거죠. 진원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중앙청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앙자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긴 한데 그래도 의외로 단어는 적어요. 그래서 중앙을에서 또 파생해서 중앙청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 큰 집 청자죠. 일제강점기 식민지 통치행정기관인 조선 총독부 소재였던 건물. 이 중앙청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광복, 우리가 광복 후에 3년간 미군정의 캐피톨 홀로 사용했다. 이 캐피톨 홀이라는 거는 원래 미국의 워싱턴에 있던
어떤 국회의사당, 정부 청사 뭐 이 정도로 사용했던 기관인데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캐피톨 홀이라고 했고 거기에 한자에 뜻하는 캐피톨에 해당하는 중앙을 넣은 것 같아요. 홀 같은 경우는 청으로 넣었고요. 근데 1995년에 그동안의 정부 청사, 국회의사당, 국립중앙박물관 등으로 사용되다가 일제잔재 청산과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일환으로 철거가 되었습니다. 1995년에 폭파하고 이런 어떤 그 뉴스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잿말놀이 중에는 중앙청 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 창살은 외창살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중앙청이 도대체 어디냐? 지금 없어진 예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다. 한동안 사용하다가 이건 도저히 남겨서는 안 되겠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서 폭파시켰죠. 이게 바로 철거 전의 사진이고 이게 철거 후 지금의 사진입니다. 뭐 지금은 아니죠. 그 다음에 철거 후의 사진이니까 이게 상당히 이 청와대든 경복궁이든 가리고 있다가 이거를 마치고 이제 계속 경복궁을 좀 복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재미있는 것은 미양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방궁도 아니고 그 다음 정도 되는데 중국 한나라 때 만든 궁전인데 미앙 이게 가운데 앙이니까 가운데가 아닌 궁궐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앙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내다 마치다 끝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지 마치지 않은 뭐 업무를 마치지 않든 번영이 끝이 나지 않든 뭐 이런 의도로 썼겠죠. 그래서 고조 원년 기원전 202년에 승상인 소하가 한나라의 소하가 장안 지금의 서안이죠. 렁쇼산 용수산에 지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시경 소하의 정료편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고전 문학에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끝이 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이런 뜻으로 아마 붙이지 않았나 이름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미앙,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정사에 부지런히 힘쓰다의 뜻으로 이 미앙을 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특히 이 앙자를 그냥 가운데 정도만 생각하면 이런 거는 사실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운데 앙자 중앙, 진앙, 중앙청, 그다음 미양궁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가운데 앙자는 이제 재앙 앙자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간쯤에는 재앙 앙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54번째 시간에는 가운데 앙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